예, 앞서 예고드린 대로 총선을 이제 한 달여 앞세워두고 이제 부지런히 화제의 총선 출마자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년여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지난 12월 30일 대통령 특사로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강원 선대위원장이자 원주갑 후보로 경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만약 원주갑 후보로 확정이 되면 미래통합당 박정화 후보와 맞붙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그러니까 이명박의 입과 노무현의 오른팔이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이래저래 화제의 인물입니다. 민주당 강원 선대위원장 이광재 위원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지난 12월 30일 특사 되시고 나서 이게 총선용 사면 아니냐. 갑론을박이 뜨겁고 이랬습니다. 그때 나 정치 말고 여시제 활동이나 열심히 하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게 어떻게 다시 끌려 나오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번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저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야당하고 여당하고 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대화의 다리를 놓는데 내가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이 지긋지긋한 나는 정치판을 떠나지만 예. 여야의 대화의 다리를 좀 만드는데 좀 기여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불출마한 불출마하는 네. 어떤 의원들이. 너무 환멸을 느낀다. 여야가 대화도 없고.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제가 여야의 합리적인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양쪽으로 다 아니까. 그 대화의 다리를 놔달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 강원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들어서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레잉 코치라고 하잖아요. 이제 선수 겸 감독. 예. 예? 포지션은 센터포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맡아서 무거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저희가 지방과 중소도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 뭐냐면 한번 이게 지역구가 표밭이 아니고 일터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방과 중소도시에 한번 미래의 모델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죠. 미래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원대한 꿈의 주인공 미래도시. 그렇게 그래서 캐치프레이즈 원주 만드셨어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주다. 아니 그래서 그냥 강원 선대위원장만 맡으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그냥 그럼 출마하겠다 이렇게 되셨다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김원기 의장님 뭐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그 강원도민에 이렇게 뭐냐면은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당신을 아끼는 게 그분들한테 보답을 해라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얘기에 강원도민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거.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시제 활동을 더해서 나는 국가의 비전을 만드는 일이 나한테 맞다라고 하니까 지행합일도 모르냐? 아는 걸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라. 결국 싱크탱크라는 게 결국 국회와 계속 연동돼야 결국은 실천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 그 말에 원주갑 출마까지 하고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상황이 강원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8석 중에 7석이 지금 미래통합당 지역구입니다. 특히 출마하신 원주갑의 경우는 구도심이잖아요. 거기. 그렇습니다. 구도심이고 좀 보수색이 강한 걸로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렇죠? 네. 괜찮습니까? 반반이죠. 근데 원주라는 데 자체가 일종의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거긴 충청북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강원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경기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전체가 어려워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닐 때 제가 꿈을 세운 게 있거든요. 내가 30대에는 정도전처럼 살고 40대엔 내가 이성계처럼 살 거다라는 꿈을 키운 곳인데 예.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작년에 아프셨어요. 우리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내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부모님 옆에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늦게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제 신조가 있는데요. 사랑한다면 운명을 거는 거다. 사랑한다면 운명을 거는 그래서 거다. 지역구가 암만 어려워도 거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고 그 결과도 또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광재 전 지사, 이른바 노무현의 오른팔로 통하던 그분이 거기에 나선다고 하니까 미래통합당의 이제 맞상대로 누가 낙점이 됐냐 하면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이명박 정권, MB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했던 이른바 이명박의 입으로 통하던 그분이 이제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쪽은. 이 구도는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뭐냐면 국회의원 2번 하고 도지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박우순 변호사님하고 저도 경선하거든요. 경선하고 주변에 계시죠. 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전략공천 준다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 반대에도 제가 무릅쓰고 경선하거든요. 전략공천 준다는데 난 경선하겠어 그렇게 하신 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흠결도 많은 사람인데 전 2번 평가받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박정화 후보도 보낼 때 저는 뭐냐면 김기선 재선 의원인데 그 경선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김기선 의원 근데 불출마 선언하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하루 전날 후보를 재등록을 받아가지고 다음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릉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최명희 삼선시장을 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경선도 안 시키고 홍윤식 전 장관을 공천한다든지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중앙당의 입김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좀 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이 경선도 하고 그러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죠? 지금.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권성중 지역위원장이 이광재 전 지사 갑자기 여기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탈당과 지금 무소속 출마 선언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권성중 변호사님께서 경선을 요청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박우순 변호사님은 저랑 지금 경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이 지름길이라는 건 없다. 정도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권성중 변호사하고 잘 지내고 싶고 제 꿈이 뭐냐면요.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면 여야의 대선 후보급의 사람들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 모임? 제발 이 지긋지긋한 좀 이 싸움판을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 이철 국회의원 몇 분이 모여가지고 3천만 원씩 내고 매주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3천만 원씩은 왜 낸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료? 강의료죠. 여기 마포에 사무실을 내고요. 예. 그렇듯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여의도가 지지고 볶느냐면 목표가 없거든요.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표. 네, 그래서 여야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진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정화 후보나 권성중 후보나 박우순 후보나 전 진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공부 모임 만들어서 진영 논리 이거 좀 깨고 싶다. 협치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는 말씀. 저의 간절한 소망이죠.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걸 하고 싶어요. 전체 선거판 한번 보죠. 전체 선거판. 그러시죠. 뭐 강원 선대위원장이니까 전체적인 흐름도 계속 주시하고 계실 텐데 지금 전체 선거판의 저 판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 상황인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치러지는 것 때문에 약간 정권에 대한 불만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서의 모습도 너무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불안한 마음,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거냐, 이 분열된 나라를 치유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도대체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갈까? 그게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코로나 문제나 우리가 경제 문제나 여기에 누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다고 보세요? 민주당도 뭐냐면 지금 일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당에 제안한 게 너무 선거대책위원회 말고 미래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자. 우리가 너무 이 선거라는 걸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미래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거. 이 두 가지에 집중하자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판세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양쪽 모두 쉽지 않다고. 양쪽 봅니다. 모두 쉽지 않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비례연합정당입니다. 이게 여차하면은 저 미래통합당에게 제1당 내주는 상황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정운영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자라는 쪽과 아니다. 그래도 명분이 있지. 어떻게 참여하느냐는 쪽이 이런 것입니다. 부딪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유하자면은 소위 이제 이게 단식 경기거든요. 배드민턴. 예. 단식 경기인데 갑자기 뭐냐면 저쪽이 선수가 2명이 복식이 됐어요. 복식이 들어온 거예요. 혼자 치면은 예. 민주당으로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 옆에 이제 정의당 보고 같이 칠까라고 하니까 아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경기는 단식이 정상, 단식이 원칙이었잖아요. 많은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국민들이 예. 선수가 2명이 나타나면 야유를 보내서 음. 안 될 줄 아는데 지금 경기는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이제 결국 지혜인데 예.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 네. 대기업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뛰어든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여기는 3%만 얻으면 군소정당이라도 국회 진출 한석을- 기회를 예. 열어주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게 취지인데.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종이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엔 대기업이 뛰어든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민주당도 과연 이 대기업 업종에 뛰어들어야 되냐, 아니 중소기업에 뛰어들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거나 네. 거의 뭐냐면 그 당선 외곽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령 우리가 저는 녹색당 당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녹색당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후보를 뜬 민생당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친구라든지 예. 우리가 더 재밌게 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뉴턴도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요. 응? 그런 분들의 좀 신진들이 등용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돼서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연정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런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비례연합정당 할 게 아니라 그런 당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 따로 이번에 내고 아니죠. 연동형 비례제를 더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건 오히려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한 정당으로는 3%가 안 나올 안 수가 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묻히자. 녹색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오히려 진출 기회를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켜주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쪽에 그렇죠. 찬성? 참여하는 다만 아, 민주당은 후보를 저 후순위거나 바깥쪽으로 내는 게 예. 좋겠다고 봅니다. 근데 양당제 깨보자고 어렵게 바꾼 지 연동형 비례제인데 참 어렵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니 그 제도는 다 망가져 버렸는데 다음에 뭐하러 하느냐 하면서 결국 연동형 비례제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계속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사례만 보지만 녹색당이 처음 한석으로 시작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우리 정의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의당은 중견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네? 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또 심상정 후보라는 좋은 대통령 후보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더 그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의당 없이도 간다. 거긴 중견기업이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중견기업도 보호는 받아야죠.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그렇죠? 들어오신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그래서 들리네요. 저는 함께 결국은 많은 우리의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네. 또는 아직은 세력은 미미하지만 가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민주당 강원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광재 전 지사가 출연하시면 이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은 별로 없지만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1988년에 정치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그때 46살인데 어, 23살인 저를 코리아나 호텔에 만나서 예.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나를 도와달라. 역사 발전에 도구로 써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3살인 저한테 비서실 구성에 전권을 줬죠. 그래서 노무현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셨는데 그해 청문회도 있었죠. 92년에 부산에서는 이제 노무현 당시 의원이 낙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치 안 하겠다고 노 의원이 그러셨다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 하셨죠. 예. 그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을 보면서 이광재 보좌관은 난 저 사람을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김대중 후보의 기획실에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 근데 그때 이제 한 11시쯤 돼 가지고서 이제 경상남도를 투표를 개표해 보니까 거의 김영삼 후보의 압도적 승리였어요. 예. 근데 호남 분들이 막 전화를 해서 우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선거가.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사람 우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갈라진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국회의원 떨어진 국회의원 노무현 경상도의 남자 이 국회의원을 네. 떨어진 남자를 제가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이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거죠. 생각으로. 그리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매력적인 면이 많죠. 뭐가 그렇게 제일 매력적이던가요? 가까이에서 정말 오래 보신 분이 보기에. 일단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이죠.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청와대 처음 이제 그 인수위 시절이었는데 그 몇몇 인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차츰차츰 한 3시간 정도 이제 하시다가 네. 야, 오늘은 그만하자.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5시 반쯤 전화를 네, 해서 네. 만나자. 그래서 만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는 합리성이 있고 예. 이거는 내가 이런 면에서 맞는 것 같다. 예,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우리 외교보좌관을 사무총장 시킬 때도 이런 거죠. 나는 반기문 부시 대통령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 건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라고 네.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반기문 외교부 보좌관은요. 저보다 확실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여사님한테도 반기문 사무총장 선거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솔직함, 인간미면서도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집념 이게 집념도 강하신 분이죠. 있고. 그래요. 너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낙선하고 또 잡으셔가지고 이제 이 노무현 의원이 계속 이제 의원을 하고 뭐 정치를 하고 근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다음에는 빈소 가서 많이 우셨잖아요. 내가 괜히 그렇죠. 잡았다라는 후회는 안 해보셨어요? 괜히 안 하겠다는 사람 괜히 잡았구나. 그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노 대통령이 과연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여쭤보셨고요. 그분 뭐 더 이상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뭐 선거 기간 중에 또 오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내일은 또 여러분 화제의 인물 미래통합당으로 갈 겁니다. 김은혜 후보 만나보도록 하죠. 이광재 전 지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